자, 오늘 그 논의의 중요한 주제는 초점은 법률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꼼꼼히 따져보고 급하게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과거의 시행령 규정은 당연 규정이다. 그냥 원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를 넣어놓은 당연 규정이라서 방송법에서 통합징수냐 분리징수냐 뭐 이런저런 언급이 없더라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규정한 거기 때문에 법에 위임이 없어도 시행령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할 수 없다,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형태의 시행령을 만들려면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방송법에서는 그런 어떤 예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KBS에서 이미 제가 알기로는 가처분이라든가 입법 예고에 대한 취소 신청이라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청구 취지 변경이라든가 뭐 여러 방법을 통해서 또는 새로운 헌법 소원을 통해서 또는 새로운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충분히 지적하고 가처분 결정까지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도 뭐 사법시험령이라든가 군 행정법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들 시행 일단 하지 마라, 중지해놔라라는 식의 가처분 결정례는 많이 있었고, 헌재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얼마나 중대한 상황인지 이해할 거라 생각이 들고 빠르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제 국가배상 문제가 따라올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 한 사람도 아무도 이제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사례들이 90년대까지는 많이 있었더라고요. 행정입법에 잘못된 행정입법, 위헌 무효 또는 위법 무효인 행정입법이 됐을 경우에 그 제정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뭐 불법행위 책임 이런 논문들도 있고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손해배상까지 얘기하는 게 좀 우습기도 한 게 아까 저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이 시행령이 시행된다 그래가지고 KBS가 따를 의무가 있다고 생각도 들지 않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도 따를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헌 무효인 애초에 시행령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가처분 걸어놓고 계약 유지에 대한 거를 마찬가지로 한정과 뭐 협의를 하든 또는 소송을 하든 해서 계약을 유지하는 형태를 취하고 24년도 12월에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3년간 자동 연장, 3년씩 자동 연장하는 형태로 계약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의 특별한 사정이 법률 개정입니다. 법률 개정. 대통령령 개정이 아니고 법률 개정 등 특유 사유 발생이라서 이 시행령 때문에 한정과의 계약이 바로 끝난다든가 이 시행령 때문에 현재의 징수 시스템이 바로 부서진다든가 하는 형태를 예비하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은 시행령 뭐 개정만 있었지 이게 언제 시행된다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보통 법을 만들게 되면은 그 법에 대해서 언제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언제부터 시행을 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절차들, 기술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을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뭐 거의 뭐 안막에 갇혀 있는 이런 상태의 어떤 시행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절차상의 문제인데요. 지금 방통위는 3인의 위원만 있습니다. 그 중에 한테 위원장도 없고 소위 말해서 위원장 권한 대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변형을 한다든지 소위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권한 대행이 그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통상적인 법학계에서의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공영방송의 존속과 방송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권한 대행의 소위 범위를 일탈하는 그런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저희 이제 채널 ETV 채널을 뭐 분리하겠다, 폐지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지금 현 법 체제에서, 그리고 이거를 지금 막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면허 취소는 아마 1990년대식의 사고에서 아마 그런 얘기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상파 방송 시절에는 KBS ETV라는 면허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KBS ETV도 그냥 PP 하나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KBS ETV의 그 지상파 면허를 뺏어간다라면, 취소시킨다라면 ETV라는 이름으로 PP를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번호가 그 어딘가 뒷번호로 가겠죠. 근데 시청자들은 KBS ETV에 대한 충성도 있는 시청자들은 뒷번호 가든 앞번호 가든 본다는 얘기죠. 문제는 뭐냐면 KBS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지상파 방송으로서 해야 될 책무를 안 해도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커버리지 다 만들 필요 없잖아요. ETV.
그 원래 그 지상파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UHTV 안 해도 되잖아요. ETV는요. 하지 말아도 되는 게 많아져요. 지상파는 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왜 뺏어가겠다는지 모르겠거든요. 뺏어간다면 만약에 KBS ETV의 그 채널 사업권을 뺏어간다면 언제 의미가 있었냐면 종편 출범하기 이전이에요. 그때는 뺏어가지고 그 누군가의 그 사업자에게 상업화시킬 수 있었어요. 지금은 상업화 한다고 해서 만약 ETV를 면허를 갖다 경매한다고 해가지고 지상파 사업자로서 ETV 면허를 가져갈 사업자가 있을까요, 과연?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분리 징수를 한다고 했을 때 뭐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 그 찾으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고유 업무와 같이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고유 업무의 개념을 누가 판단하냐?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거든요.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겁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한국전력사가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이라면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딱딱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전은 이미 이야기 드렸듯이 주식회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 자체가 소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문제를 또한 안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이 정책을 취하려는 진짜 목표가 뭐냐 계속 그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져올 그 후과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대책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공영방송 시스템을 와해시키는 결과가 이제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정말로 누가 책임지고 가겠다는 것인지. 공영방송을 고치려고 한다면 위원회를 만들고 법을 바꾸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에게 우호적인 나름대로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1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일이죠. 미디어법 파동을 통해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강행 통과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종편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공공미디어가 있었고 상업적인 미디어, 조금 보수적인 종편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게 전체적인 여론의 지형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은 놔뒀고요. 그랬죠? 상업방송 부분을 상대적으로 강화시켰던 겁니다. 방송법 제56조에 그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재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수신료를 통해서 충당한다고 되어 있고 필요 시에는 광고 수입 등을 통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조 수단으로 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신료가 이렇게 줄어들 거라는 본인들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면 방송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제56조에 따라 가지고 그런 보조적인 수단 혹은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행정부가 할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권력 분립 관련한 거라든가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 또는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거는 그냥 헌법에 그냥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조문입니다. 행정입법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된다는 취지도 명시적으로 있는 건데 이런 거를 너무 쉽게 위반하고 있는 이걸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게 법률 분쟁가 다 되고 결국에는 사법국가화라는 이 법률가들이나 하는 이야기들이 현실로 닥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위기 상황을 느끼고 이런 어떤 모임 토론회를 만들고 또 많은 움직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위기가 새롭게 우리가 나가야 될 방송법을 만드는데 지금의 방송법이 아니라 진짜 공영방송으로서의 지위와 존속과 발전을 위한 그런 방송법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여러분들 외롭지 않습니다. 왜? 이 문제는 특수한 한 집단의 문제가 아니고 한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처하고 있는 이른바 일반 민주주의의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보편적 과제입니다. 수신료 문제가 한 작은 사례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나갈지 또 언론의 자율적 역량을 어떻게 배양해 나갈지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예사롭게 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